자, 중2 교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만 넣은 겁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만. 여기 나오는 거는. 보자. 근대식이 대외관계 그림인데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옛날의 기준은 지금은 거의 뭐 10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1세기, 2세기 이렇게 100년 단위로 좀 크죠, 시기를. 근데 옛날에는 어떤 몇 년을 기준으로 한 사이클을 돌렸냐면 한 단위, 한 두 단위 이렇게 돌렸냐면 60년 기준으로 돌렸어. 왜냐하면은 우리 뭐 천간, 10천간, 12지지 이런 거 들어봤니? 가보년 들어봤어요. 을사년 이런 거잖아. 네. 이게 10천간은 앞쪽에 나오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갑진년. 그렇지, 그럼. 이번 해가 갑진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까지 10개가 있어. 뭐예요? 병은 세 번째 거. 갑을 그냥 10개의 천간입니다. 10개를 나타내는 그냥 어떤 한자예요.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해서 딱 10개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2개 12지지 있지. 너네는 무슨 띠냐? 저희 호랑이. 호랑이. 저희 코알라 띠요, 코알라 띠. 호랑이 띠죠, 호랑이. 그러면 인이겠네, 인. 갑, 인셈이 아니라. 여기는 자축, 인묘, 자가 네. 쥐고요, 축이 소고요, 인이 호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2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까지 있는 거예요. 12개. 저 맘모스띠인데. 없어 그런 거. 저 그래서 알파카 띠. 12개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0개 네. 10개 가고 그 다음에 1부터 11개째 있고 12개째 있고 쭉 해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리잖아. 그러면 60개가 이게 묶음이 나와. 갑자년이 한 번 갑자년이 그 다음에 일축년이 그 다음에 병인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갑자년이 돌으려면 60년이 그러면은 61년 뒤에 다시 갑자년이 돌아. 그래서 옛날에는 60갑자라 그러죠. 네. 한 바퀴를 돌 때 한 바퀴를 돌려면은 네. 일반적으로 60년 단위로 끊어서 셌습니다. 이해가니? 네. 그래서 그 무역을 안 봐서 그런데 거기는 이제 수련을 하면 1갑자의 내공을 쌓거든요. 1갑자의 내공이 6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년 동안 수련해야 될 내공을 쌓는 걸 1갑자의 내공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니? 네. 자, 근데 12 두 번째 나오는 이 12개잖아. 네. 이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 연도 세는 거랑 안 맞아요. 왜냐면 12개지. 12개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기준으로 세고 있어? 십진법 기준으로 세고 있잖아. 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 뭐 자축, 인, 묘 이런 거는 숫자가 안 맞아. 안 맞는데 여긴 10개지. 네. 그래서 딱 10개가 다 맞아요. 아. 이해가니? 십진법. 그래서 갑부터 시작하는 갑사 이렇게 됩니다. 갑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4년으로 끝나요. 이해가니? 네. 그럼 을로 시작하는 건 전부 뭘로 끝나겠지? 오. 5로 끝나. 오. 그래서 을미사변은 1895년입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이에요. 우와. 그러면 갑신정변은 뭘로 끝나겠니? 1894년. 오, 어떻게 알았냐? 맞아요? 갑오개혁이 1894년이고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와. 4로 끝나지. 이해가? 네. 마찬가지로 병은 육. 6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는 다시 3으로 영. 끝나지. 아. 3으로. 그래서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로 딱 되겠지. 이해가? 네. 근데 시작이 뭘로 하지? 갑으로 시작하지. 갑. 갑. 그래서 근현대사 기준으로는 4년마다 뭘 하나씩 계속 바뀐다라고 대통령. 대통령이 바뀐 거 아니고 국회의원. 4년마다 10년 단위로 큰 전쟁이 하나씩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4년을 기준으로 끊어서 본다. 4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칼라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아. 저기 보면은 4년마다 74년에 뭐 있어? 74년에 74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던 게 있죠. 신정시작. 흥선대원군이 뭐 그 세국 정책 막하고 그거 들어봤니 혹시? 아니요. 안 들어봤니? 흥선대원군은 그 고종 아빠예요. 고종 아빠인데 세국 정책이라고 다른 나라랑 교류 안 해. 우리 아편전쟁 배웠지. 아편전쟁에서 뭐 하라 그래? 한국 열어라. 그렇지. 한국열을 해. 한국열을. 한국열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상품시장 원료산지로 살고 싶은 거야. 네. 그거를 다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프랑스랑 미국이 들어왔어. 그래서 프랑스랑은 연락했는데 안 열었고 미국도 연락했는데 안 열어가지고 병인 양료라든가 신미 양료라든가 그래서 미국이랑 프랑스랑 한 번씩 싸웠어. 근데 또 계속 안 열고 있다가 나이가 좀 차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그 고종이 즉위하는 게 딱 74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해. 4년부터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74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고 처음으로 개항을 하는 게 일본이랑 개항을 해. 그래서 일본으로 개항할 때 2번 먼저 적어라. 2번 밑에다가 2번 밑에다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적어. 2번. 일본에 개항하는 게 강화도 조약이야.
자 그럼 우리가 아편전쟁을 배웠다. 아편전쟁할 때 2차 아편전쟁 무슨 호 사건? 참전 아니 그 참호점. 아니 뒤에 2차 아편전쟁. 참호전은 1차 세계대전. 2차 아편전쟁. 자 1차는 아편전쟁 할 때 1차는 처음으로 뭘 보냈다? 직서를 보냈다. 임직서. 두 번째를 뭘 보내? 화살을 쐈다. 에로호. 아. 그래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네. 배를 가져가가지고 항포 쏘면서 개항해라 다 그래요. 일본도 페리호가 와가지고 개항해라 해서 개항한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운요호라고 합니다. 운요호라는 배가 와가지고 네. 개항해라 해가지고 강화 도약을 맺고 항구를 열어. 우리는 세계를 엽니다. 괜찮니? 네. 자 그래서 딱 고종이 신정을 하면 이제 자기 아빠가 한 거를 반대로 할 거란 말이야. 예전에 계속 문 안 열어 해서 미국이랑 프랑스랑 싸웠었고 지금은 개항을 해서 근데 그 개항할 때 무슨 사건? 1번 운요호 사건입니다.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자 아까 2차 아편전쟁 때 무슨 사건? 2차 아편전쟁 때 아니지 그거는 에로호 사건이야. 에로호 사건. 일본이랑 개항할 때 무슨 사건이라고? 아니 방금 전에 했잖아. 운요호. 운요호 사건. 아. 운요호는 일본 배 이름이에요. 에로호는 중국 배인데 사실 중국 배인데 그 선주가 배 주인이 일본 영국 사람이었어. 그래서 영국 배의 국기를 함부로 내렸다 그래가지고 에로호 사건이 터진 거였잖아. 그래서 2차 아편전쟁으로 이어진 거였잖아. 여기도 운요호가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이지. 어디 와가지고 포를 쐈겠니? 강화도에 와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 해에 조약을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이야. 네. 괜찮지? 네. 그래서 앞에 흥선대원군 병인양요 신미양요라 해가지고 흥병신 60년대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흥병신 꼬웅당 이렇게 고종 운요호 강화도 조약입니다. 70년대 개항을 한 거야 이제. 이전에는 항구를 안 열었는데 70년대부터 우리가 개항을 한다. 요거는 연습을 좀 외워두면 좋은데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로 최초 근대적 조약이고 최초로 다른 나라랑 뭔가 조약을 맺은 조약이거든요. 근대적 조약. 근데 누구한테 열었다고? 누구한테? 강화도.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누구한테 어떤 나라에 여는 거야? 일본. 일본한테 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권 침탈 당하다 식민지배까지 당한 거거든. 괜찮니? 네.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일본한테 맺었죠. 약간 강제 불평등 조약이야. 그리고 일본이 포 쏘면서 들어와가지고 해양 측량권 같은 거 인정해주고 자세히는 안 나요. 해양 측량권 같은 거 인정해주고 치해법권 기억나니? 치해법권 뭐였어? 지금 TM권 그 진짜 기억나. 저 진짜 기억나. 어느 조약 때 치해법권 나왔어? 난징. 오 맞아 난징 조약 때 치해법권. 내용이 뭐였니 치해법권? 그 치. 오지 마라. 아니 이쪽 지역에서 영국 사람이 중국에서 무역하다가 잘못을 저질러도 중국 법으로 처벌 안 하고 영국 법으로 처벌했다. 네. 똑같이 여기도 일본이랑 조약 맺었지.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네. 무역하다가 네. 일본 사람이 잘못해도 한국 법으로 처벌 못하고 일본 법으로 처벌해.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됐다는 불평등 조약이지. 그런 거 불평등 조약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기분이 빡치지 안 좋잖아. 그래서 일본 빡쳐유 이렇게 됩니다. 오. 강화도 조약 네. 일본 빡쳐유 이렇게. 오. 1876년이야. 네. 괜찮죠? 나는 아직도 추워. 아니. 그거 꺼도 되겠죠. 너 더워? 온도를 좀 껐다가 추우면 다시 줍시다. 네. 그래서 1번이 운요호 사건, 2번은 강화도 조약인데 저기 위에 여기는 자년이에요. 병자년. 그래서 병자년이기 때문에 병자수호 조규라고도 합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하고 강화도 조약을 더 많이 써. 근데 자 여기 보면 고종 친정 시작하고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했으니까 네. 어떤 세력이 조선에서 세력이 크겠니 지금? 어떤 세력이 조선 정부에 엄청 일본 세력. 일본 세력이 조선 정부에 좀 영향이 큰 시대입니다. 네. 괜찮니? 그리고 무역하면서 일본이 막 그러니까 그 영국이 인도에서 막 면직물 목화 가져가고 면직물 많이 팔고 그랬잖아. 네. 똑같이 해. 일본은 뭘 하냐면 이때 일본은 뭘 하냐면은 자, 일본이 한창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공장을 만들면은 뭐가 줄어요? 돈. 농민들이 줄어들지 농민.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일본은 후발 산업 자본주의 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 면직물이 지금 전 세계로 팔리고 있는 중이야. 네.
근데 뒤늦게 이제 면직물 산업 이런 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일본 물건이 많이 팔리냐면 물건 가격이 싸야 돼. 근데 물건 가격이 싸려면은 노동자들 임금이 싸야 노동자들한테 돈을 적게 주고 그래야 물건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본에 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농민들이 전부 다 공장으로 와가지고 농민들이 없지. 그럼 쌀 생산량이 줄어서 쌀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 비싼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노동자들 임금이 비싸져야 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쌀 가격이 싸야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줘야 상품 가격이 싸져서 일본 물건이 많이 팔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냐면 쌀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게 강화도주의 결과야. 괜찮니? 이거 하려고 강화도주의 맺은 거. 그래서 이 80년대 쭉 갈 때까지 일본한테 되게 쌀을 많이 뜯겨서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아져. 그래서 근데 뜯긴 거예요 아니면 쟤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역을 해서 엄청 많이 사갔어요. 엄청 대규모로 많이 사가고 그 약간 그 뭐냐 입도 선매라고 하거든요. 알 필요 없어. 쌀이 자라기 전에 서 있는 쌀 이게 벼가 아직 자라고 있을 때 미리 내가 돈을 빌려줄게. 미리 이 서 있는 쌀을 구매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싸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일본은 이제 돈이 많잖아. 지금 공장 막 돌리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럼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때 쌀을 넘겨줄 테니까 먼저 돈을 받아오고 싶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쌀을 사가고 쌀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추수하고 나서 우리가 쌀이 없어. 미리 다 이게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90군데들이 3번이 임오굴란이라고 적으세요. 임오굴란. 여기 뭐 통리기무암이라거나 경의수호통상조약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개혁하려고 한 거야. 일본 본받아서. 우리도 저 근대화 개혁이 쭉 나왔지. 중국도 근대화 개혁, 아태양변 의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통리기무암이라고 근대 기구를 만든 거야. 이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더라. 뭐 지키고. 그래서 여기서 신식군대를 만들었어. 신식군대는 어떻게 만든 군대냐면 조총으로 무장하고 막 되게 근대식 교육을 받고 이런 군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만들고 있는 유럽식 군대를 말해.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말 타고 활 쏘고 막 보병으로 막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애들은 찬밥이 됐어. 찬밥이 됐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인도인 용병 아까 뭐랬어? 인도인 용병. 난징 아니지. 네? 자, 첫 번째 플라시 전투, 두 번째 하셨잖아. 일본 인도가 첫 번째 다시 때 플라시 전투이고 두 번째는 무슨 항쟁? 무슨 용병? 인도인 용병들이지. 인도인 용병들도 그 탄약 주머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런 거에 불만을 품고 난리 일으킨 거잖아. 여기도 신식 군대가 만들어져서 구식 군대가 봉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월급을 쌀로 받는데 쌀이 계속 밀려. 그러다가 1년 만에 쌀을 받았거든. 근데 쌀이 절반이 모래예요. 엄청 푸대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거든. 들고 일어났는데 세포이드 들고 일어났을 때 인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지. 인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전국적인 반영 운동이 됐잖아. 여기도 우리도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99인들이 들고 일어날 때 전국적인 동기가 됐어. 그게 임오굴란이라고 합니다. 3번에 임오굴란이라고 썼고 앞으로 나는 임오파리굴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임오파리굴란. 82년도 이모 빨리 쌀 달라고 한 거거든요. 90군인들이. 그래서 이모 빨리 밥 좀 줘요 이렇게 외웁니다. 이모 빨리. 임오파리굴란입니다. 3번에 임오굴란 적으세요. 임오굴란. 자 그리고 앞으로 난이 여러 번 있을 거야. 뭔가 백성들이 살기 힘들잖아. 민중 동기부 같은 게 쭉 있을 거거든. 뭔가 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개혁한다고 마치 청나라에서 급진개혁을 했니? 청나라에서 전부 다 바꿔야 된다. 변법 자강운동 같은 거 그런 갑신정권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난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누구한테 SOS를 청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조선정부가 어떤 나라에 SOS를 청하겠니? 중국에 청해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새로 들어온 애고 우리 지금 뜯어먹고 있는 애잖아.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디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중국 밑에 중국 고봉이야 우리는. 그래서 형님이잖아 형님. 먼 길이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 해가지고 형님 지금 난리가 이러는데 도와줘. 그러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다 진압할 거야. 괜찮니? 첫 번째 3번 들어올 거거든. 첫 번째 들어온 거다. 임오굴란을 진압하러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세력이 줄로 나뉘거든. 자, 봐봐. 자 이전에는 흥선대원군은 문 안 열었다 그랬지. 딱 닫아 걸고 있었지. 그렇게 하는 애들을 서양문물 들어왔을 때 서양문물 무조건 배척해야 돼. 우리 전통 체계를 그대로 지켜야 돼 하는 애들 위 이름 좀 어려운데 정척사파라 그래.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 나와있죠. 위정척사파 뭐 소멸 이렇게 돼있죠. 위정척사파 저기 어떤 애들이 위정척사파냐면 보수파들이 위정척사파야. 정은 뭐냐면 네. 바른 것이라는 말인데 바른 것 여기 위자는 바를 정자 바를 정자 그렇지. 이 위자는 호의하다 할 때 위자예요. 바른 것을 지킨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사악한 것 사악한 게 뭐냐면 서양 문물이야. 바른 것은 뭐냐면 신분제 성리학적 유교 질서 전제군주제 이런 거야. 옛날 거 양반들이 주로 위정척사파예요. 옛날에 잘 나가던 애들. 네. 그래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 서양물은 배척한다. 이런 게 위정척사파고 얘네들은 모든 개혁을 다 거부합니다. 네. 괜찮니? 네. 그리고 요거는 흥선대원 밑에 있던 애들이고 얘네는 고종 밑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러면 개화파라. 개화파는 서양문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야. 괜찮니? 네. 근데 요 이모군란 진압하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 그랬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고종을 놔둘지 흥선대원을 냅둘지. 네. 사실은 흥선대원을 냅두고 싶었어. 근데 흥선대원은 너무 급진적이란 말이야. 급진적이어가지고 얘를 가만히 내버려 고종을 물러가게 하고 흥선대원을 앉혀놓잖아. 그러면 일본이랑 전쟁할 것 같아. 근데 일본이 이때 잘 나가고 있거든. 네. 잘 나가고 있고 청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다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지금. 프랑스한테 뜯기고 일본 많이 뜯기고 있었죠. 프랑스한테 뜯기고 영국한테 뜯기고 독일한테 뜯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요 형이? 네. 다 뜯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이랑 전쟁을 하면 내가 이거를 신경을 못 쓸 것 같다. 그럼 일본이랑 뜨면 약간 좀 불안해. 이길 것 같긴 한데 조금 체력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고종이 들어오게 해. 그래서 흥선대원을 처음으로 잡아가요. 압송해. 압박을. 그러면서 흥선대원이 날아가니까 얘네들은 없어져요. 이해가니? 위정척사파가 소멸한다. 뭘로? 이모군란 결과 청나라가 들어와서 첫 번째 들어온 거야. 청나라가 들어와서 흥선대원을 잡아가면서 위정척사파는 없어진다. 괜찮지? 그리고 개화파가 위정척사파가 딱 나눠지니까 원래 그래. 원래 혼자 있을 때는 막 나눠져 있을 때는 그 주도 세력이 있으면 얘네들은 싸우고 다 뭉친단 말이야. 근데 주도 세력이 없어져. 그러면 얘네들 없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이 새롭게 집권한 애들이 둘러 나뉘는 거야. 마치 예전에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1, 2, 30분 있는데 평민들이 그냥 평민들이었지. 맞아요. 근데 1, 2, 20분 없어지고 시민혁명 하고 나니까 자본가랑 노동자가 나뉜 것처럼 여기도 위정척사파가 있을 때는 개화파가 뭉쳐 있었는데 위정척사파가 없어지니까 개화파가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부터 온건 개화파랑 급진 개화파. 오 그렇지 급진 개화파가 나와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그 양무 운동했던 세력이야 얘네들. 양무 운동했고 이거는 병법자강 운동했던 세력입니다. 이거는 뭐야 그 중체 서용하는 애들. 우리 거는 이거를 뭐라 그러면 동도석이라고 합니다. 동도석. 같은 말이야. 중체 서용이랑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른 거야. 도는 도는 동양의 도를 그대로 두고 기술만 서양 걸 쓴다. 중체 서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거 하는 애들이고 요것도 요 말을 안 하거든. 요거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서도석이 같은 개념이야. 서도석이. 이해가니? 자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급진개화파는 뭐라 그러냐면 저 위정척사파가 없어졌잖아. 위정척사파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달려야지. 막 가로막는 적이 없잖아. 지금 막 엑셀을 밟아가지고 일본처럼 빨리 공업화를 다 해가지고 자 공장도 막 들어서게 하고 무기도 막 만들고 하자. 급진개화파 입장이고. 근데 옹건개화파는 얘네는 신진 세력이에요. 아직 좀 갓난애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나이 한 뭐 열 몇 살 이제 막 반지게 오른 애들. 이해가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면 뭐 해야겠어? 정치 시대를 확 뒤집어야 돼. 일본처럼 만들자고 해요. 의원 내각제 같은 거 만들고 의회 이런 거 자기네들이 가서 발언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싫지 옹건개는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병법자가 운동이 실패했지. 얘네가 집권층이야. 고종이 여기 있어요. 민비가 여기 있어요. 옹건개파에.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얘네는 개혁하기 싫으니까 동도 그대로 두고 사귀는 거지. 근데 얘네도 할 말은 있지. 왜냐면 아까 이모군란 같은 게 뭐냐면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니까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였단 말이야. 구식군인들이 차별되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니까 야 개혁하다가 또 난리 일어나면 어떻게 천천히 해야지. 그래서 근데 집권층은 누구야? 어떤 세력이 의견이 받아들여졌겠어? 옹건개파 이유는 왜 집권층이니까 얘네들 의견이 받아들여졌겠지.
근데 급진계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왜냐면 일본이 막 지금 침입해 들어오고 있고 서양 세력도 막 와가지고 막 교류하자고 다 뜯어먹힐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공업화를 못하면 중국 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얘네들은 좀 해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식견이 좀 넓단 말이야. 신진 관료들이 깨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바꿔야 얘네들 권력을 가지지. 왜냐면 권력이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급진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온건 개화하다가는 우리가 일본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 그래서 풀악셀을 밟아요. 왜냐면 지금 미정착사파가 없어졌잖아. 그게 뭐냐면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은 몇일 천하로 끝났다고? 100일 천하로 끝났어. 자, 이 갑신정변은 몇일 천하로 끝나냐면 3일 천하로 끝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급진개화 했어 못했어? 못했어. 여기도 3일 천하로 끝났지?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하는 거야. 중국도 제대로 근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에 패배한 거야? 청일전쟁에 패배했지. 그래서 청일전쟁 패배로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어. 급진개화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괜찮지? 자, 그리고 4번은 자, 여기 보자. 일단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했죠. 네. 청이 진압하고 나서 위정참사가 소멸했죠. 네.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개혁 가로막는 애들이거든. 양반들 옛날 그 흥선대고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화온, 그렇지, 개화가 시작된다고. 개화온 한 거야. 개화온 했는데 이 두 개로 나눈 거지 이제. 개화온 하면서 개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그래서 기득권층은, 집권층은 동도서기, 빨리 하자는 쪽은 소도서기. 맞았지? 근데 얘네들 입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만을 가졌겠지. 그래서 다시 풀악셀, 갑신정변으로 이어질 거다. 근데 갑신정변 계기가 있어요. 자, 아까 내가 10년마다 큰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랬지. 10년마다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조선에서 이 집권층이 바뀌어. 아까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 조선에서도 아니야, 어떤 나라가 일본이 세력이 컸지. 그래서 위에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70년대 뭐이니? 그렇지.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 세력이 큰 거야. 맞죠? 근데 80년대 밑에 보면 어떤 색깔이 돼 있어? 80년대 청나라. 파란색으로 돼 있죠. 80년대 청나라로 바뀌는 계기가 요겁니다.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야. 조금 보자. 근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자, 아까 이모군란 때 누가 들어와서 어떤 행님이 들어와가지고 다 정리해줬다고 그랬어? 이모군란 때 우리는 난리나 다 누구한테 도움 요청한다고? 중국 청나라가 들어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모군란을 진압해줬어. 3,000명이 들어왔거든. 3,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뭐 조선이 헛짓거리하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전쟁이 터지냐면 84년에 84년도에 청프 84 전쟁이 터져요. 청프 84 전쟁. 청프 84 전쟁이가 누구랑 싸운 거야? 중국이랑 프랑스랑 싸운 거겠죠. 베트남 지배권을 두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간보고 있었거든. 근데 급진개화파는 얘네랑은 좀 거리가 멀겠죠, 당연히. 여기는 개혁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온건개화파는 좀 가까워. 위정착사파는 얘가 잡아갔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1,500명을 청프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김이 좀 약해진 거지. 그리고 이 온건개화파,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누구랑 친하냐면 일본이랑 친해. 얘네는 일본이랑 친하고 일본. 나중에 나오면 미리 설명합니다. 여기는 청프랑 친하고 청나라, 청나라 러시아랑 친하고 여기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하고. 무슨 차이야? 왜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랑 러시아랑 친하고 급진개화파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할까? 일단 얘네들 차이가 뭐야? 청러랑 중국 러시아랑 일본 미국 차이가 뭐니? 얘네들이랑 차이. 땅 크기. 아니 땅 크기는 얘도 크고 얘도 크잖아. 미국도 땅덩이 되게 크죠. 청나라 러시아가 러시아. 조금 그 뒤처 약간 그 아픔이 있어요. 약간 근대가 좀 덜 된 나라고 연애가 좀 발전한 나라네. 근데 뭐냐면은 얘네들은 대륙국가야. 얘네 해양국가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좀 편한 거야 사실? 우리는 옛날에 지내는 그게 편한 거야. 우리는 원래 어느 세력권에 속해 있었어? 대륙? 아니지. 우리는 원래 중국 밑에 있었잖아. 중국 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지. 소중하잖아. 중국이 1등인 건 부정할 수 없죠.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 밑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이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편한 거야. 편한 거. 쭉 그렇게 해오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원래 기득권층은 온건개화파는. 이해가니? 근데 급진개화파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 바꿔야지. 얘네들 다 뒤집어 엎으려면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잖아. 해양 세력 들여온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그게 있어요. 더 큰 포인트가 있어. 얘네는 정치 제도가 뭐니? 청나라 러시아는 황제정이에요.
얘네는 뭐 하고 싶어? 지금 권력을 바꾸기 싫어요. 개혁을 하더라도 뭐 양무운동 같은 거 개혁하고 싶단 말이야. 그잖니? 그거 그냥 모델이에요. 청나라 러시아 모델 황제죠. 일본은 정치 체제가 뭐야?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예요. 왕은 있는데 그냥 상징적 존재고 입헌 군주제에서는 누가 정치를 하냐면 의원 내각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신하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라고 당연히 고종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종은 공공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니? 그다음에 미국은 뭐냐면 대통령제예요. 여기도 황제가 아예 없죠. 여기는 허수아비로 황제가 있는데 여기 허수아비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일본 미국 그렇지. 얘는 친일파 친미파고. 그래서 급진계파들은 일본 공사관이랑 막 싸바싸바를 많이 해서 일본 공사관 애들이 병력 200명이나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믿고 정변을 일으켰다가 1초나 몇 명 그냥 바로 들어와. 남은 애들 3,000명 들어갈 때잖아. 근데 청프 전쟁 때문에 1,500명이 다시 중국으로 갔겠죠. 얘네도 남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200명 지나갑니다. 그래서 3일 전화해. 그래서 3일 만에 끝나. 여기는 그래도 100일이나 갔잖아. 3일 만에 끝나는 게 청나라 세력을 조금 무시하고 일본 세력을 너무 과신한 거지. 너무 밀었던 거지. 그래서 3일 만에 끝나면서 다시 그럼 결국 누구 세력이 힘이 세지겠니?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힘이 세지겠지. 왜냐면 급진개혁파 이런 거 정변 일으켰는데 일본 믿고 정변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어? 중국이 진압했잖아. 그치? 중국이 그래서 입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자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익숙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대 상황이 이상한 거야. 우리는 원래 중국 밑에 있는 게 편안해.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쭉 그래왔다고. 근데 왜 우리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개혁 같은 거 하자 막 통리기무왕 같은 거 만들고 근대식 개혁을 하려고 그랬냐면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가는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임진왜란 때 잠깐 쳐들어왔지만 또 물러갔잖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서 한 번도 주도적인 세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70년대 계속 쌀 가져가면서 튀기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개혁하자 해서 막 나는 거 이런 거야. 그렇니? 근데 결국 누가 다 진압했다? 청나라가 진압했잖아.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80년에 개혁이 없어요. 그게 뭐지? 아무것도 없지. 개혁이 밑에 90년대 뭐가 되게 빼곡하지 않냐? 90년대. 왜 90년대 빼곡하냐면 청일전쟁에서 져요. 94년도에.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는 개혁을 이게 익숙한 게 맞는 게 아니구나. 개혁을 안 하면 진짜 청나라 꼴 나겠구나. 지금 근대식 개혁해가지고 서도 서기를 했던 그 중국 말로 따지면은 여기는 중체성에서 서체 서용을 했던 일본이 맞았던 거구나. 메이지 유신을 따라야겠네. 그래서 60년대, 90년대는 뭐가 빼곡하지. 개혁이 많은 거야. 근데 조금 늦었던 거지. 조금 늦어가지고 일본이 이미 공업화를 완료했어. 그래서 결국 식민지에 당하는 거지. 여튼 그래서 84년도에 청프 전쟁이죠. 청프 84 전쟁이에요. 청프 전쟁. 이 아까 청나라 프랑스 전쟁한다고 병사 뺀 것 때문에 프랑스를 밟는 게 뭐라고? 무슨 정변? 갑신 84 정변이에요. 갑신 84 정변. 갑신 정변이죠. 갑신 정변. 이렇게 봅니다. 급진개혁파지. 급진개혁파가 갑신 정변한 거라서 급진개혁파 갑신 84 급진 발사한 거야. 개혁을 어떻게? 급진적으로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갑신 84 정변, 개혁 발사 이렇게 한 겁니다. 개혁 발사해가지고 정변 일으킨 거예요. 급진 84 정변, 갑신 84 정변입니다. 갑신 84 정변. 아까는 이모 빨리 밥줘 이모 파리 분란이고 여기는 갑신 84 정변입니다. 개혁 발사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친일 개혁입니다. 왜냐면 급진 개혁파가 한 거기 때문에 빨간색이지. 근데 누가 진압했다고 결국? 갑신정은 누가 진압했어? 청나라 1,500명 와서 들어치는 분들이잖아. 그 색깔이 다시 어떻게 변했어? 잠깐 빨간색이었다가 갑신정은 청이 진압하고 나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급진개혁파가 없어져요. 자 이제 조선에서는 개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개혁을 하는 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뭐 그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 이제 개혁을 얘기하잖아. 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역도예요. 역모를 실제로 정변을 일으켰잖아. 개혁을 얘기하면 조금 이제 삼족을 멸할 놈인 거지. 그래서 개혁을 얘기를 못해. 그래서 얘네가 없어집니다. 얘가 급신개혁을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 개혁 오픈.
아까 위정특사파 개혁 온이었지. 얘는 사라졌으니까 가로막을 일이 없잖아. 개아빠밖에 없으니까 개혁하자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급발진했지. 사실 이쪽 좀 신중했어야 됐다고 생각해 나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개혁을 잘 했어야지. 근대화는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농업화 국가가 공업화 국가를 이길 수가 없다고. 일본은 공업하고 있잖아. 우리도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개혁이 퇴보한 거지. 이해가니? 네. 그래서 개혁 오프입니다. 한동안 개혁 오프고 누구 세력이 강해? 청나라 세력이 강해. 자, 그래서 더 웃긴데 일본이 아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쌀 많이 가져갔죠. 이제 누구도 들어오냐? 우리나라에 청나라 상인까지 들어가요. 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일본이랑 근대화 개혁을 맺기 전까지는 공무역을 굉장히 통제하는 형태였어. 정부만 청나라 정부, 조선 정부만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는 형태였고. 근데 서양은 안 그렇지. 서양은 엄청 자유무역한 다음에 원료산지 상품 시장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득을 그냥 국가별로 이득을 수탈하는 거지. 네. 그런 걸 일본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가지? 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도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 무역 형태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수탈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청나라가 저거 좀 할만한데 이전에 조공 무역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이득이 많이 났겠는데 해. 그래서 조선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와서 같이 수탈을 하고 같이 쌀을 가져가. 우리나라 농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그래서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뭘로 이어지는 거야?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민중봉기로 나타나요. 그게 만약에 중국어로 치면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 같은 거예요. 동민들의 민중봉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동학부사 운동으로 내가 부를 거예요. 동학부사 운동. 94년도라서. 자, 80년대에 쭉 개혁이 없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94년도가 되면은 94년 1월달이거든. 앞으로 94일생이다, 94일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동학부사운동은 94년 1월달이에요. 저기 몇 번이냐면 6번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써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인데 앞으로는 동학부사운동으로 부를 겁니다. 괜찮니? 네. 여기는 94년도는 사실 한국사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그래서 뭘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데 너네는 지금 안 해도 된다. 중2과는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중3 한국사랑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월까지 다 외우게 하거든. 94일생이야, 94일생. 누구한테 94일생이냐면 일단 농민들한테 94일생이에요. 왜냐면 태평천국 운동하면서 개혁 같은 거 막 얘기했지. 천조 전무제도 이런 거 얘기했잖아. 여기도 토지의 평균 분장이라는 걸 얘기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지금 일본 들어와가지고 막 뜯어가는데 청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너무 살기 힘들지. 그래서 토지 개혁 같은 거 얘기하니까 농민들이 일단 94일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여기 전봉준이다. 녹두장군 전봉준. 대박. 대박. 동학농민동화 때문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녹두장군 전봉준. 네. 94년 1월달 94일생. 그리고 누구한테 94일생이었냐면 일본한테 94일생이에요. 일본한테. 왜 일본한테 94일생이냐면 자, 내가 처음으로 조선을 개척해가지고 쫙쫙 잘 뜯어먹고 있었어. 근데 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청나라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청나라가 뭘 위기감을 느꼈냐면 조선에서 이 무역량을 따지는 그래프가 나와. 근데 94년도에 청나라의 무역액이 일본과의 무역액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넘어서지 못했어. 넘어서기 직전에 청일전쟁이 터져. 그래서 일본이 야씨 우리가 혼자서 짝짝 독점해서 꿀 빨고 있었는데 얘네가 뭐 갑자기 침입해 들어가서 같이 짝짝 빨아먹더니 거의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럼 우리 이익이 줄겠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이씨 언제 한번 청나라 한번 떠야 되는데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해야 무슨 문제가 터졌니? 공업화 돼가지고 물건을 많이 생산되는데 팔 데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터졌어? 그 밥쌀. 아니 여기서 해고해가지고 그지? 미국에서 그래서 뭐가 터졌다고? 러자이? 아니 미국에서 뭐가 터졌어요?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팔 데가 없어. 시장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니? 잘려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장에서 그래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래서 공장이 망하고 공장이 망하니까 은행이 망하고 그게 뭔데?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같은 게 문제가 되겠지. 일본은 공업화가 이루어졌는데 식민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얼마 없는 조선 식민지도 청나라가 들어와서 잠식해가고 있네. 이거를 결판을 안 내면 안 돼. 안 그러면 일본에서 공황이 터지겠지. 이게 막 경제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랑 사실 좀 힘든데 누가 이걸 도와주냐면
영일 동맹이라서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승전 무기였다는 거 기억합니까? 네. 일본은 사실 뭘로 키운 거냐면 위에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게 러시아는 영국은 이때 제국주의 시기 당시에 영국은 바다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식민지로 삼고 육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러시아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영국이 막고 싶어가지고 그 대항마로 키운 게 얘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 막 무기가 돈 같은 것도 많이 빌려주고 무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기술 같은 거 전수해가지고 얘는 좀 공업화 같았던 거지. 괜찮지? 그래서 청나라랑 한번 떠볼만 하겠는데 영국이 도와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터진 거야. 그리고 이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계기가 동학구사운동이에요. 뭐냐면 자 동학농민운동, 동학구사운동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밀란이 터지거나 정변이 터지면 갑친정변도 결국은 청나라가 지원한 거잖아. 이번에도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어. 누구한테 지원 요청? 청나라가 들어와서 진압해. 근데 청나라가 딱 들어와서 진압할 때 일본이 그 갑신정변 때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한쪽에서 군대를 보냈다 한쪽에는 알려주자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한테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은 지금 공사관 외교관이 있어요. 일본 공사관이 그 언제부터 있냐?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군대가 막 내려오고 밀란이 터지고 이러면은 여기서도 우리 외교관이 그거랑 똑같이 신축조약 때 외교관이 죽었으니까 우리 외교관 보호해야 돼. 여기도 재물포조약이라고 있어요. 군대 경비 주도할 수 있는 거. 그거 명분으로 군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구사운동 때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청일전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사일이 생기냐면 청나라를 어떻게 하면 손볼까 조질 명분이 없었는데 동학구사운동으로 밀란이 터지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한판 뜨는 거야. 일본한테 구사일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혼자 뜯어먹어야 되는데 청나라가 계속 옆에서 세력이 커지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동학구사운동이었다고. 그래서 청일구사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청일구사전쟁.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청일전쟁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94번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써봤죠. 네. 그리고 색깔이 어때? 초록색이죠. 보수 계열이야. 보수 계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신분제도 같은 거 좀 타파하긴 하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개항 같은 거 반대. 반외세 개혁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수 개혁으로 치는 거. 괜찮니?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청나라 들어오고 중국, 일본 들어와가지고 무슨 전쟁? 청일구사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7번이 청일구사전쟁이 터집니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연도 붙여서 하는 거는 너네가 2년 뒤에 좀 고마워하게 될 거야. 2년 뒤에. 내년까지는 쓸모가 없고. 한국사 근현대사 할 때는 연도가 엄청 중요하거든. 사건이 많죠. 사건 연도를 못 잡으면 다 죽어.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귀에 좀 읽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구사전쟁이 7번이고 그러고 나서 8번에 이제는 개혁을 해야 돼. 일본이 들어왔잖아. 청일전쟁이 졌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본식 개혁을 일본 주도로 해요. 그거를 가오 개혁이라고. 일본이 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뭐야?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동학구사운동 때 조선 정부는 뭘 했냐면은 동학구사운동 할 때 그 동학농민운동 주동자들이랑 야 너네 원하는 거 개혁이잖아. 개혁이지. 그 수탈 같은 거 하지 말고 토지제도 같은 개혁해 주달라는 거잖아. 내가 개혁해 줄게. 근데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뭐 얘기했냐면 야 너네는 개혁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 갑신정변 이런 거 하다가 실패했잖아. 우리는 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어. 무슨 경험? 메이지 유신. 그런 거 있으니까 내가 개혁 도와줄게. 가보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약간 주도해가지고 친일파가 여기 앉아서 개혁 주도해요. 그래서 여기는 친일 개혁이고 급진 개혁이지. 일본 주도니까 급진 개혁입니다. 메이지 유신 같은 거 개혁. 정부 체제까지 완전히 바뀌잖아요. 괜찮지? 그래서 8번이 갑오 개혁, 갑오구사 개혁입니다. 갑오구사 개혁. 8번은 갑오구사 개혁이야. 자, 근데 이거 어차피 할 거라서 좀 재밌는데 재미는 나만 있는데 사실. 자, 순서가 청일구사전쟁이 있죠. 청일구사전쟁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 청일전쟁 패배, 일본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패배거든요. 청나라 패배하는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요. 시모노세키는 일본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중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죠. 근데 요기를 야오동반도라고 해요. 야오동반도 아니 산동반도였나 요동반도가 맞는 것 같다. 야오동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홍콩 밑에 대만이랑 야오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기로 했어. 여기 청일전쟁 패배했잖아, 청나라가. 그래서 일본이 요거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누가 이거를 되게 싫어했냐면 러시아가 되게 싫어했어요. 러시아는 여기 있어요. 지금. 러시아 어디 그 아편 전쟁 결과 어디 받았다 기억나니? 러시아가? 아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2차 아편 전쟁 결과 어디를 연해주를 하려는 거야. 아 연애지. 연해주 러시아가 들어왔지. 근데 일본 세력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위에서 그래서 청일전쟁 패전 조약으로 맺은 게 일본 항구이름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조약을 맺었어요. 회장님? 네.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 때 여기를 가져간다, 요동반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누구를 빡치게 했냐면 러시아를 빡치게 했어요. 러시아. 그 러시아가 혼자서는 좀 그렇고 혼자서는 일본이랑 맞짱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쪽에 있는 독일이랑 저쪽에 있는 프랑스 전부 뭐야? 대륙 세력이지. 네. 대륙 세력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멈춰! 그랬어. 네. 그래서 일본이 멈췄어요. 오. 그래서 다시 홍콩은 위에 대만은 상관없는데 요동반도를 다시 뱉어내는 이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이 뭐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얘네들이 간섭해가지고 그래서 천황이 되게 당황하고 발표하는 게 치욕스럽고 굴욕스럽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요동반도 다시 반환하는 거를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씨 청나라 우리 형 지금 날라갔잖아. 우리 형 옆에 나왔는데 날라갔는데 그래서 혹시 일진이 지금 빙뜻으로 오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줘. 형 날라가고 옆에 큰 삼촌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청일 부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뚱맞게 조선에 무슨 정부가 들어서면 친러 정부가 들었어요. 친러 정부. 이거를 친러 러시아의 친한 정부가 들어.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명성황후 민비 아니야. 명성황후가 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 살해됐겠냐? 그 독재해서. 아니지. 일본이 살해했잖아. 진짜요? 일본 낭인이 살해했잖아. 일본 낭인이 살해. 그 러시아랑 친한 거가 들어가지고 일본이 개빡쳐갖고 죽인 거야. 그렇지 그거야. 일본 입장에서 봐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먼저 해가지고 걔 꿀 빨고 있었죠. 조선의 쌀을 쫙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근데 청일 부산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무 파리군란 이후에 갑신 84전변 이후에 청나라가 막 들어가지고 원래 내가 혼자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득을 짝짝 빨아먹고 있는데 위기가 걸리잖아. 그래서 뭐까지 청나라랑 전쟁까지 하면서 다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조선이 우리 영향력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 개빡치지. 명성황후 그래서 명성황후를 살해해요. 일본 당이 자객을 침투시켜가지고 일국의 황후를 살해합니다. 그게 909년 95년 뭐이죠? 네. 을미 954변이라고 해. 9번에 을미 954변. 그거 어떻게 아냐? 어? 너 어떻게 알아? 이제 명성하고 살해된 거? 어디서 본 거 같아.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뮤지컬 면서 뮤지컬 시카고 을미 954변이라고 해. 을미 4년. 을미년에 황후가 변을 당했다. 죽는 변을 당했다. 을미 4년. 불쌍한. 을미 954년. 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뭐 하냐면 러시아 공사관이 뭐예요? 어떤 게 공사관이에요? 대사관이 공사관이야. 그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공사 이런 거 있거든요.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다음에 미국에도 주미 한국 공사관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러시아 공사관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조러 그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궁궐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경복궁에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창덕궁에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일본 자객이 들어와서 날 죽일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정부가 다 무슨 정부냐면 가보개혁 정부는 가보개혁 정부지. 가보구사개혁 정부잖아. 가보구사개혁 정부는 누구 입김이 들어간 개혁을 해? 일본 입김이 들어간 개혁을 해. 맞지? 나는 황제권 강화하고 싶단 말이야. 전제군주주의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계속 군주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네. 여기서는 내가 궁궐에 그대로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그 개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요. 도망가요.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파천을. 들어봤어요. 파천은 황제가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줄인 겁니다. 러시아를 아라사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으로 옮겼다. 그래서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관 굴욕 파천이에요. 아관 굴욕 파천. 한 나라 황제가 다른 나라 외교관 대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 얼마나 굴욕적이니? 그래서 96년이에요. 아관 굴욕 파천. 아관 굴욕적이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아관 파천을 행하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황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가보개혁 정부의 개혁 인사들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요. 해직시킵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개혁을 하지. 근데 일본이 뭐라 못하지 이제. 왜? 황제는 지금 어디 있어?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만약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황제를 건드리면 뭐야? 바로 러일 전쟁이야. 좀 무섭잖아. 네. 좀 무섭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황제가 그 가보개혁의 정부 인사들을 다 잘라요. 해고시켜요. 그래서 걔네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걔네는 네. 민중 속으로 들어가. 오. 그래서 만든 게 독립협회예요. 오. 독립구륙협회입니다. 11번이죠. 11번. 독립구륙협회인데 자 아간파천은 어디 공사관이라고? 아. 아간파천은 러시아. 러시아 공사관이고 색깔이 뭐야? 색깔이 노란색이고 친러잖아. 친러 개혁이야. 친러. 자,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이후에 삼국 간섭도 노란색이지. 네. 러시아가 일본 멈춰 한 거잖아. 그래서 러시아 세력의 영향이 커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을미사변, 을미 9호 사변 때는 그 명성황후를 팔을 그었다 해서 한쪽 팔을 구웠다 해서 8895년이다. 그었다. 그래서 을미 9호 사변 이후로는 색깔이 뭐야? 을미 9호 사변 때. 노란색.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왜 일본 세력이 낭인이 명성황후를 죽이니까 일본 세력이 다시 커졌겠지. 황제도 위협을 느끼고 네. 제대로 개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고. 색깔이 뭐야 그래서? 노란색. 그래서 친러 개혁, 황제 중심 개혁, 온던 개혁파 중심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 그 원래 있던 그 가보 개혁에 있던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잘려가지고 어디로 갔다?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든 게 독립구륙협회입니다. 독립구륙협회. 독립협회는 96년도거든. 황제 명령에 거역한다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거역한다. 독립구륙협회.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가보개혁 인사들이 다 밑으로 갔댔죠. 네. 그래서 친일개혁이고 급진개혁인데 여기가 친일개혁. 11번이 96년 11번이 독립협회. 괜찮니? 네. 그래서 독립협회가 무슨 활동 많이 민중 막 그러니까 연설 같은 거 막 하고 집회 같은 거 막 열고 의회 같은 거 막 차려가지고 민중들이랑 같이 막 토론 같은 거 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어떻게 근대식 의미의 의회. 그러니까 우리 뭔가 연설 같은 거를 민중들이랑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정책을. 근데 최초로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연설하면서 다 뭐 얘기했냐면 러시아 세력을 막자 이런 거예요. 러시아 세력들이 막 군대 보내고 은행 설치하고 하거든. 다 반대. 근데 누구 건 찬성하냐면 일본이 은행 설치한다. 오 예스. 일본이 뭐 이권 가져간다, 철도 부설권 가져간다, 오 예스. 그러니까 친일 개혁이죠. 그게 좀 한계긴 합니다. 이해가지? 네. 그래서 독립협회고, 그래서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운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라는 거거든. 그래야 러시아 세력이 좀 약화되지.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좀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하는 개혁이 12번에 광무97 개혁입니다. 광무개혁. 대한97제국. 대한제국에서 하는 게 광무개혁이야. 광무황제거든 고종이. 97년도에 대한제국. 여기는 친러 개혁이죠. 왜? 어디에 있다 왔으니까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왔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은 조선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야. 진짜요? 에이씨. 왜요? 공사관은 대사관이잖아. 네. 대사관이 그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있고 러시아 대사관 있고 한국 뭐 중국 대사관 있고 쭉 여러 대사관이 있는 거야.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고 외교관
외교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외교관이 있고, 뭐 이스라엘 외교관이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도 서울에 그 외교관이 그렇지, 외교관이 있지. 미국 외상한 미국 외교를 전담하는 미국에서 파견한 외교관이 서울에 있다고.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그걸 하는 게 외교관이구나. 대사가 외교야, 외교관. 대박. 대사 혹은 공사, 지금은 공사라고 되어 있는 거. 공사가 외교관입니다. 아. 그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둔 네. 외국 외교관이 베이징에 있는 거라고. 어느 조약 때? 난징 조약 때 기억나니? 네. 외국 대사관, 외국 공사관의 베이징 주둔이었잖아. 네. 여기도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이 있어. 조러 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러시아 외교관이 있겠지. 거기 공사관에 고종이 도망을 갔다고, 조선 땅으로. 그러니까 쉽게 도망가지. 네. 이해가지? 여튼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괜찮지? 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러시아 힘을 등에 업고, 아까 친일 개혁하던 애들 누구라고? 밑에 내려간 애들. 독립구륙협회. 독립구륙협회를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쫓아낸 거예요. 오. 그래서 98년에 독립협회 해산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쭉 색깔이 뭐야? 쭉 노란색이지, 노란색. 친러 개혁이 쭉 있는 거야.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 개혁입니다. 네. 개혁을 하긴 하는데 전제군주주의 중심에 두고 그대로 놔두고, 러시아처럼, 러시아 황제국이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황제권 중심으로 무기만 바꾸는 개혁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혼자 짝짝 꿀 빨고 있었지. 네. 근데 이모 파리 군란, 갑신 84정변 이런 거 터져가지고 청나라 갑자기 들어오니 막뭐 이권을 같이 나눠가지고 있어. 그래서 빡쳐가지고 청일 구사 전쟁까지 벌였어. 청일 구사 전쟁까지 벌였지. 그래가지고 와씨 이제 다시 내가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무슨 정부가? 친러 정부가 들어섰잖아. 그래서 친러 정부가 들어서도 빡쳐가지고 뭐까지 했는데 일미 9호 사변까지 벌였잖아. 네. 명성황후까지 죽였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얘가 아간 구륙파천 가다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더니 가보개혁 인사들 다 자르고 독립협회로 내려가니까 독립협회도 해산시키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 지금 갑자기 나는 열심히 싸우고 막 황후까지 죽이고 했는데 친러 개혁하고 있잖아. 기분이 어떻겠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친러 정부잖아. 결국 러시아랑 맞짱을 뜨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러일 공사 전쟁. 그래서 그렇지. 러일 전쟁. 괜찮니? 네. 그래서 러일 공사 전쟁이 04년에 터지는 거지. 근데 여기가 좀 더 웃긴데, 여기가. 자, 아까 순서를 보면 청일 전쟁이 94년에 있고 러일 전쟁이 04년에 있거든. 러일 공사 전쟁입니다. 괜찮니? 네.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간 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렇게 외우세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가 파천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쭉 이어진 거야. 그래서 러일 공사 전쟁. 근데 여기 이제 09~0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지. 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다? 아까 삼국 간섭이 있었죠. 삼국 간섭. 기억나니? 여기는 일본이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내가 전쟁까지 이겼는데 다 내 영토까지 받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간섭해가지고 내가 다 먹었던 영토를 뱉어낸 거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이런 굴욕을 겪었을까? 왜 저기 갑자기 러시아에 태어나더니 나를 방해하지? 내가 국제 관계에서 고립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시아가 야 멈춰 했을 때 일본을 옆에서 편들어줄 애가 아무도 없었다. 그거를 10년 동안 고민을 해. 그래서 러일 전쟁 벌이잖아. 러일 전쟁 벌이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05년도에 포츠머스 조약이 항복 조약입니다. 05년도에 포츠머스 조약이 러시아 항복 조약이야. 여기도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기거든요. 일본이 근대화가 좀 더 잘 돼서 공업화가 좀 더 많이 돼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기 전에 뭘 먼저 맺냐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걸 맺어. 가스라 테프트. 이거는 무슨 조약이냐면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고 테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인가 그래. 네, 기억나기로.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지.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거를 서로 도와준다. 그리고 2차 영일동맹이라고 해요. 2차 영일동맹. 1차 영일동맹은 청일전쟁 이전에 우리 이제 러시아 막으라고 일본 키워준 게 1차 영일동맹이고 2차 영일동맹은 자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거를, 그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 걸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미리 팀을 만들어요. 편을 만들어. 여기는 대륙 세력이었잖아. 삼국 간섭. 프랑스, 독일, 러시아였지. 그래서 해양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이 뭔가를 했을 때 옆에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두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똑똑하죠.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가 딱 항복했을 때 러시아랑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끝났거든요. 사실 전 그래서 배상금도 안 받았어. 이제 조선을 내가 조선을 전역을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 말릴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 날라갔지. 러시아 삼국 간섭도 사실 프랑스, 독일도 러시아가 모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이랑 싸우려면 일본 멈춰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 미국이랑 영국까지 싸워야 돼. 이건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조선을 일본이 혼자 차지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가스라테프트 위에 보면 순서를 보면은 시모노세키가 먼저죠. 위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먼저 패전 조약을 먼저 맺고 그래서 요동관도 가져가기로 했는데 삼국 간섭 있잖아. 이거를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부터 삼국 간섭 비슷하게 가스라테프트 먼저 하고 영일동 2차 영일동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조약을 맺는 거야. 이게 05년도거든.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을 수 있냐면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혀자는 뭐예요? 외교권이 박탈돼요. 조선은 이제 혀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이랑 뭔가 도와주세요도 못해. 불쌍하다. 미국에 도와달라고 보내거든요. 미국에 도와달라고 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미국이랑도 저기 조미수와 통상을 한참 오래전에 맺었지. 그래서 고종이 미국을 계속 믿었단 말이야. 미국은 물건 파는데 목적이 있지 영토 욕심은 없다 막 그런 걸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도와달라면 왜냐면 도와준다는 조약까지 맺었어. 조미수 통상 조약 내용에 거중 조정 내용이 있어. 서로 힘들 때는 도와준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도와줄 줄 알고 막 사절을 파견됐는데 외교권이 없죠. 불법적으로 보낸 거죠. 실패요. 미국은 일본 편이잖아 지금. 불쌍하다. 그래서 05년도에 을사05 조약이 맺었습니다. 이해가요? 네. 근데 저희 10년마다 했지. 저 러일 공사 전쟁, 청프 구사 전쟁, 청프 84 전쟁이었지. 네. 그다음에 청일 구사 전쟁이고 청프 84 전쟁이고 러일 공사 전쟁. 10년도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자, 84년도 뭐라고? 청프 84 전쟁. 94년도 뭐라고? 청일 구사 전쟁. 04년도 뭐라고? 러일 공사 전쟁. 그것마다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어? 자, 80년대에는 청나라로 세력을 바꿨잖아. 네. 전쟁 때문에. 90년대 세력이 러시아로 바뀌었죠. 네. 갑자기 그 러시아 일본 해가지고 멈췄잖아. 삼국간서 러시아 세력으로 바뀐 거고. 그다음에 공사 전쟁, 러일 공사 전쟁 이기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 세력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쭉 가다가 딱 10년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4년도에 무슨 전쟁?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 14년도에 무슨 전쟁? 1차 대전. 그치 1차 세계대전. 항구에서 인사하자 말고죠. 네. 19, 3, 9, 19 할 때 14년도에 딱 1차 세계대전 벌어지니까 일본이 요새 끝나는 조약 뭐라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조약 뭐였어? 그 미엘. 파리 강화 회의 그리고 베르사유 제재였지. 네. 근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누가 먼저 윌슨이 먼저 얘기했니? 그 14개조 평화원칙 얘기하면서 민족 자결주의 같은 거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들이 다 독립했던 거죠. 기억나니? 1차 세계대전 독립 그거 할 때 네. 이거 어차피 나오니까 뭐 독일 제국이 폴란드 독립합니다. 뒤에 나와요. 조금 이따 배울 거야. 폴란드 독립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랑 체코슬로바키아 독립해요. 네. 오스만 투르크는 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런 거 독립합니다. 이게 다 독립한단 말이야. 왜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패전국 약화시키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를 다 독립시켜야 패전국 세력이 약화되지. 근데 승전국들은 독립해야 안 해? 아무도 안 해. 우리도 알고 있지. 사실 우리는 승전국, 일본이 영일 동맹이니까 승전국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못한 걸 알고 있는데 빡치잖아.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3.1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4년도에 벌어져서 18년도에 종료하죠. 1차 세계대전 종료하고 그래서 19년도에 3.1운동 벌어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괜찮지? 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배경사. 보자. 요거 빈칸지를 본다. 요 뒤에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자, 다 한 내용이긴 한데 좀 빠져있는 내용들은 교과서 교재 내용 기반으로 좀 내용을 봅니다. 자, 일본의 개혁 운동인데 일본도 그 아편 전쟁할 때도 조약 2번 맺었지. 2번 맺었잖아. 무슨 조약? 난징 조약. 난징 조약? 베이징. 텐진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도 있었죠. 텐진 베이징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도 2번 맺어요. 첫 번째 게 1번에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요.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아래 미일 수호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그러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일 1번은 미일 화친 조약. 요거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 조약이야. 친하게 지내자.
진짜 제대로 된 조약은 네. 처음으로 맺는다 하면은 수호가 우호를 닫는다는 얘기거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정식으로 조약 체결 이런 거는 수호 조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그 강화도 조약이 무슨 조약이라? 병자 수호 조약이었지. 그래서 병자 수호 조약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미국이랑 맺을 때도 조로 수호 통상 조약 러시아랑 맺을 때도 다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다. 수호라는 뜻은 정식으로 처음으로 맺는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수호라는 거는. 근데 화친 조약은 아직 이제 좀 프리뷰 같은 거지. 회장님. 그래서 1번은 미일 화친 조약이고 여기는 몇 개 항구? 2개 항구입니다. 항상 난징 조약은 몇 개 항구? 4개. 5개 항구. 5개 5개. 항구. 베이텐즈 조약, 베이트 조약 몇 개 항구? 10개. 10개 항구였잖아. 항상 오는 목적이 뭐야 사실? 그 식민. 식민지 개척이고 상품시장 원료산지예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 항구가 필요해. 네. 무역을 많이 원료를 싸게 사가지고 비싼 완제품을 팔아야 되잖아. 그거 하려면 무역항이 많아야 돼. 그래서 항구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2개. 두 번째 미일 수호 통상조약 때는 몇 개로 나? 6개 항구를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때는 3개 항구를 계약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고 자 메이지 유시는 이것도 연도를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메이지 유시. 868. 그렇지 1868. 1번이야 1번 유필 6판인데 연필들 이전까지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이전까지 일본 지배층은 어느 계층이었다? 그 무슨 계급? 무사계급이야 무사계급. 사무라이였지. 그걸 뭐라 그랬어? 막부라고. 이 막부가 천막 막자를 쓴다 그랬지. 그래서 에도 막부 그렇지. 가마쿠라 막부, 우라치 막부, 에도 막부였지. 그 막부라는 게 천막 야전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막사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휘 체계를 구성하는 걸 막부라 그래. 그래서 무사 정권을 보고 막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시는 누가 개혁을 한 거냐면 문신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니폰 연필들이 한 개혁이었죠. 일본 연필들이 한 개혁. 그래서 서구 문물을 보고 50몇 소까지 다 바꾸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메이지 유시는 급진 개혁입니다. 급진 개혁. 자 마쿠타도는 존왕 저 메이지 유시인데 마쿠타도는 그렇지 존왕양이라고 합시다. 전환양이. 자 존왕양이는 무슨 뜻이냐면 존왕양이 이 왕은 메이지 천황을 드세요. 존왕은 메이지 천황을 존립시키고 그러니까 존재하게 위로 올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양이는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 풍물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출발했어요. 메이지 유시는. 괜찮니? 그게 뭐가 더 목적이냐면은 서양보다는 존왕이 목적이었어요. 막부타도가 목적입니다. 막부타도. 무사기금을 몰아냈지. 막부 없어 이제. 메이지 유신 때부터는 일본 천황이 다스리고 이제는 무신들은 권력에서 멀어져요. 괜찮니? 존왕이고 처음에는 서양을 배척하는 거예요. 존왕양이. 근데 메이지 정부 딱 수립되고 나서 그 해외 사절단을 우리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중국도 다 보내거든. 근데 조금 반응이 다른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절단들은 서양 딱 보고 오잖아. 되게 코웃음 칩니다. 야 문물 좀 발전하긴 한데 중국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무기나 좀 세지. 양무 운동 해가지고 무기나 좀 도입할 만하지. 문화는 우리가 더 우월한 것 같은데 이래요. 약간 그게 있는 거지. 우리는 중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지. 실제로 GDP가 그때 당시에 총 생산량이 중국이 더 많아. 인구도 많고.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사실. 조선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은 가가지고 되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야 서양 너무 문물이 발전했네. 저 서양처럼 문물을 발전시켜야겠다. 서양처럼 싹 다 바꿔야겠다 이 생각에. 그래서 전부 싹 다 바꿔요. 그리고 조선은 가가지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경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갈등하는 거죠. 급진계약 오먹 갈등하다가 기억이 제대로 안 돼. 갈등질 방하다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메이지 유신은 일본 천황제, 의회제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마침 서양도 다 제도가 어때? 입헌 구주제예요. 왕은 있는데 헌법에 따라 통치하고 권력이 없지. 저번에 그 기억나지? 명예혁명 이후에 명예혁명 때 권리 장전 승리받았잖아. 장전은 법전이 됐죠. 법전에 따라 왕이 통치하니까 왕은 허수아비다. 그래서 군림만한 통치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잖아. 영국 혁명.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천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집결을 하는데 의회 중심으로 권력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천황 중심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외견적 입헌주의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천황 중심으로.
여기 뒤에 나와있다 외견적 입헌주의. 나중에 나오습니다. 외견적 입헌주의. 일단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68였죠. 일본 연필 일으킨 계열이다. 그다음에 타라 입구 메이지 유신 할 때는 타라 입구라고 합니다. 타라 입구 정책. 안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이탈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또 어디로 입장한다. 그 구미열강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안 쓰는데 구미열강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네. 구미열강. 들어본 적은. 미는 미국이에요. 구는 어디냐면 구가 유럽이야. 근데 왜 구가 유럽이냐면 유럽을 음차할 때 약간 좀 발음이 이상해. 구라파라고 번역했습니다. 구라파. 이 잉글랜드가 왜 영국이니? 영길리 국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잉글랜드를. 네. 영길리를 이제 줄인 게 영국이거든. 근데 유럽을 번역을 할 때 일본어로 읽으면 이제 유조 발음이 잘 안 된대. 그래서 구라파라고 번역해요. 네. 구라파 국과 미국을 합쳐가지고 이제 당시 식민지에 개척하던 나라들 구미열강이라고 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지고 아시아를 이탈해서 구라파로 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입장하자고. 우리는 저 이제 근대화도 안 돼, 공업화도 안 돼, 농업국가 중국, 조선 이런 애들이랑 결과라고 빠이빠이 하고 유럽처럼 공업화된 국가로 들어간다. 이게 타라 있고요. 메이지 유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야? 중국은 중체서용이죠. 네. 한국은 동도서기죠. 동도서기. 일본도 있어요. 화혼양제라고 합니다. 일본도 일본이 중심이고 서양은 기술만 쓴다 이런 사상이 있긴 있거든. 근데 이게 없어. 조선이랑 일본에는 조선이랑 중국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 사고방식을 결별하고 빠이빠이하고 유럽식으로 다 바꾸자라는 이런 사상이 없어서 급진기업이 안 됐어요. 이해가니? 그거를 뭐라고 하면 타라 입구, 메이지 유신의 정신이다. 타라 입구. 그걸 위해서 4번에 용어가 좀 깊게 나오는데 한 뜻이 좀 오래 깊게 나오죠. 폐번치현이라고 합니다. 폐번치현. 네, 들어봤는데. 폐번은 번을 폐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현을 둘 치자를 씁니다. 현을 둔다. 둘이 무슨 차이냐면 번이나 현이나 지금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 이런 단위야. 근데 번이랑 현이 무슨 차이냐면 번은 영주가 자치하는 지역을 번이라고 해요. 자, 우리 상킹고타이제 에도시대 네. 어떤 제도라고 그랬어 내가? 상킹고타이제 봉건제야, 봉건제. 근데 단지 이게 영주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족들이 인질로 잡아둬가지고 중앙 집권적 봉건제였지. 봉건제야, 봉건제. 봉건제는 뭐야? 지방 분권이야, 중앙 집권이야. 주 지방 분권. 지방 세력들이 네. 황제, 왕이나 황제는 중앙에서만 딱 통치를 하고 그 지방은 영주들이 자체적으로 아무 간섭 없이 그냥 세금만 좀 받치고 군대만 좀 보내고 나머지는 안에서 알아서 하는 거. 세금도 어디 낼 거냐면 요 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제의 장원이죠. 장원에 있는 농노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바친다? 영주한테 세금을 바쳐요. 세금을 중앙에 납부를 안 한다고. 네. 이해가니? 네. 그래서 중앙의 권력이 약해요. 근데 유럽은 지금 다 어때요? 근대화 이후에 절대왕정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중세처럼 이러니까 왕이 힘이 없고 공장도 이렇게 안 들어주고, 특히나 뭘 되게 일본이 감명 깊게 봤냐면 독일 비스마르크를 만났어요. 이와쿠라 따졌더니 비스마르크를 만나가지고 엄청 감탄하고 왔어. 야, 독일은 황제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차별전쟁 많이 했잖아. 대상이랑 황제가 중심이 돼서 중앙에서 공장을 가네. 우리도 지금 중앙 관리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기 영국, 프랑스 이런 거는 상공업자다. 우리는 상공업자가 없지. 일본에도 상공업자가 없어요. 지금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 딱 공장을 깐 다음에 무기 만들고 실제로 정부 주도를 했으니까. 정부가 딱 중앙 집권하고 공장 깔고 중앙 절대 권력 휘두르면은 우리도 공업국가로 돼가지고 또 식민지 개척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스마르크 보고 와 감탄하고 돌았잖아요. 그거 그대로 한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중앙 지방 자치 이런 거, 번 이런 거, 영주가 다스리는 거 다 없애고요. 예전에 다이묘라고 했죠. 다이묘가 다스리는 건 다 지역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현이라는 걸 설치하고 관리를 하게 돼요. 지방 국권하고 중앙 집권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의 파괴된 여부입니다. 관료제 상비군 기억나지? 네. 절대왕정 할 때 네. 중세에서 이제 그 절대왕정 넘어갈 때 중세 절대 왕정의 국가들이 한 게 전부 다 관료제 정비가 전부 지방의 관리 파괴란 거야. 네. 그거 하려고 지방에서 반발이 크게 지금 뭐 만든 거야. 그래서 상비국 만든 거고요.
그런 거 한 거라고. 그래서 폐번치현이 중앙집권하예요. 중앙집권하. 그래서 폐번치현하고 그래서 천황 중심 중앙집권제를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는 폐번 밑에 설명돼 있죠. 4번이 폐번치현이고 지방 독자 세력인 번을 폐지하고 중앙에서 현을 설치한 거지. 중앙에서 관리를 받으라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네. 그리고 5번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보는 거. 이와쿠라 사절단. 우리도 이런 거 많이 보내요. 중국에는 영선사라고 보내고 미국에는 보빙사라고 보내는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서양의 세력 아까 그 비스마르크 만든 걔네들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을 보내요. 이와쿠라 사절단. 엄청 유명한 사절단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갔다 온 인물들이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에 갔다 왔던 인물들은 중앙집권에서 사절단 갔다 와서 얘네들이 개혁 주체는 안 돼. 그러니까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봤더라도 걔네가 개혁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개혁을 안 해요. 일본은 여기 갔던 인물들이 다 정보 고관들이 보러 갔거든. 그래서 보러 간 다음에 보고 와서 그냥 그대로 보고 오씨 서양이 엄청 발전했구나 하면서 바로 그대로 개혁을 해. 그래서 서구식 급진 개혁이 됐던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그리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드는데 6번에 메이지 헌법이라고 써있어요. 메이지 헌법. 자, 입헌 군주적이긴 해요. 왜냐면 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입헌 군주적이었으니까. 근데 독일 그 황제 권력 강한 거 보고 왔댔지.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 때부터 그리고 앞에 그 프리드리히 대학 때부터 계몽 군주를 자처하고 지가 정부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 권한이 강해야 돼. 그래서 뭐 중심으로 뭉치냐면 천황 중심으로 뭉쳐요. 그래서 실제로는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건데 누구 중심으로 누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황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천황을 옹립한 천황을 위에 올렸던 그 의회 중심 의회가 권한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라서 외견적 입헌 군주제라고 불러요. 천황 중심제라서 입헌 군주적이지만 천황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견적 입헌주의다. 물론 군부랑 의회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해. 황제가 권력 기반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체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 거라? 공업화가 빨리 됐어요. 근대화 공업화가 빨리 돼서 이제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거 이길 수 있었다고. 알았죠? 운요 사건 일으켜서 조선 개항했다. 무슨 조약이었니? 운요 사건 결과? 남진. 조선 개항 무슨 조약? 잠시만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강화도 76조약, 강화도 76조약을 일본 빡쳐 이후였지. 네. 1876이었다. 그래서 조선을 병합하는 게 1910년도야. 아까 뭐 이유냐면 을사 공오 조약이 있단 말이야. 을사공오 조약이 무슨 조약이라고? 편짜는 조약이었지.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목을 치는 거는 1910년도에. 8번은 류큐라고 적었어요. 류큐. 옛날에는 유구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지역은 어디냐면 자, 일본이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중국이 있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제주도보다 훨씬 밑에 있어. 요즘 있어. 근데 원래는 류큐 왕국으로 독립국으로 있었어요. 오키나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독립국이었는데 일본이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땅입니다. 오키나와. 그래서 그 오키나와 지역이지 지금은. 그래서 유구 왕국은 멸망하고 일본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류큐 멸망, 류큐 병합. 류큐 멸망 이게 비슷한 시기야. 운요 사건 일으킨 시기나 류큐 병합한 거나 다 뭐가 필요한 거야? 식민지 개척할 상품시장 원료사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은 무슨 전쟁? 9번 10번 청일 부사 전쟁이라 러일 공사 전쟁입니다. 청일 부사 전쟁, 러일 공사 전쟁. 청일 구사 전쟁과 러일 공사 전쟁인데 포 뭐라고 돼 있어? 포가 무슨 뜻일까? 포 FO와 위에. 무엇을 위해? 조선 병합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아까 쭉 봤죠? 이거는. 자, 첫 번째 거 11번이 무슨 전쟁? 청일 구사 전쟁, 청일 전쟁이죠. 94년도니까 청일 구사 전쟁. 자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했다. 시모노세키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이름이 일본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대만과 요동반도네. 요동반도. 여기 맞네. 여기가 요동반도. 대만은 여기 있죠. 대만과 요동반도를 하려니까.
배상금 2억을 주는 거고. 그 청나라한테는 청나라 아직 공업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청일 구사 전쟁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배상금을 낼 수 있었던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는 조금 공업화가 되기도 했고 국가 규모도 크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배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청일 구사 전쟁이랑 러일 공사 전쟁 구분하는 거는 배상금 있고 없고로 구분합니다. 러일 전쟁은 거의 비겼다고. 근데 러시아에서 뭐 때문에 사실은 비기고 끝냈겠냐? 러시아가 전쟁 계속하면 이겼을 수도 있거든. 네. 근데 뭐 때문에 돌아갔지 러시아는? 아니지. 뭐가 배경이 있었지. 러시아 핵명 3개 있었잖아. 그 대사관. 아니 피해 인류일 사건이랑 3월 혁명이랑 11월 혁명이 있었지. 근데 피해 인류일 사건은 언니 뭐야?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때문에 네. 전쟁한다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봉기를 이렇게 가니까 네. 이제 이거 진압한다고 병력을 전쟁을 끝낸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그냥 비기고 끝낸 거야.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여기는 배상금이 없어요. 러일 전쟁 거의 비등비등하게. 러시아가 저 줄게 뭐 이런 느낌.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11월이랑 3월 혁명은 10월이랑 2월 혁명. 맞아. 그 음력이랑 맞아. 양력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뭐 교과서는 3월 11월로 나 있으니까 3월 11월로 합시다. 2월 10월로 해도 돼. 러시아 달력, 뭐 서양 달력 그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11번은 청일 구사 전쟁이고 무슨 조약이라고 할까? 시모노세키 조약. 12번 시모노세키 조약. 그다음에 13번은 무슨 전쟁? 러일 공사 전쟁이고. 자, 가스라테프트 미락과 2차 영일 동맹을 맺은 다음에 무슨 조약을 맺어? 버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진 거야? 그 일사 조약으로 이어지고 한일 경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괜찮니? 네. 다음 페이지. 이게 일본이고요. 조선입니다. 조선. 여기도 내용이 다 겹쳐요. 네. 1800년대는 어떤 세력이 우세하다 돼 있니? 1800년대 청나라 세력이 우세하다 돼 있지. 네. 근데 청나라 세력이 우세한 원인이 뭐냐면 82년도 무슨 뭐 있었니? 자, 99인들의 농민 봉기. 농화. 아니 농민 봉기는 아니고 이모군란. 이모. 이모 빨리 밥 주세요. 99인들이 쌀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이모 파리 군란. 아 군대. 파리. 이모 파리 군란. 군인들의 난이라서 군란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이 갑신 팔사 정변. 갑신. 급진 발사 이렇게 하고 급진 발사 급진 개혁파가 개혁 발사 그래서 갑신 팔사 정변. 씨 이거 안에 반 빼먹었는데 저 앞에 가가지고 근대식이 대강이 그리고 다시 근대식이 대강이 어떻게 외우냐면 아까 그 칼라 보셨죠? 나가 흥병신고운강까지 봤잖아. 네. 흥병신고운강까지 봤는데 80년대 어떻게 돼 있어? 통조림특갑 돼 있죠. 네. 통리기무함이랑 조미수 통상조약은 네. 고1 때는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뺐어요. 근데 통리기무함은 조미수 통상조약의 통조림이고 그다음에 이모군란이 님이야 임. 그다음에 청프 전쟁이 프 통조림프 갑신정변이 갑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갑신정변이랑 갑신팔사정변이랑 갑오구사 개혁이 있거든. 갑신팔사정변은 갑신이지. 그래서 통조림 갑시야. 갑신정변이야. 그래서 통조림 갑스로 한 겁니다. 근데 통조림 갑 동청갑을 하는데 갑은 여기는 이제 갑오니까 뒤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갑신팔사 정변, 갑오구사 개혁 이렇게. 그래서 통조림프 갑이고요. 통조림 갑. 여기는 이제 뭐 무기 같은 거 그 통조림 같은 거 파는 거예요. 일본에서 통조림 같은 걸 팔았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통조림 갑 돈 처갑으라고 딱대 이렇게 돈 처갑하라 딱대. 자, 90년대는 뭐냐면 90년대는 동학농민운동이지. 네. 동학구사운동이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청프 전쟁이었죠. 네. 청일전쟁, 청일 구사전쟁이잖아. 90년대 보고 있어서 청일전쟁, 동청, 그다음에 갑오개혁, 동청갑. 괜찮니? 네. 그다음에 그 쫓겨갔다, 이게 그 항구가 죽었다. 명성황후 죽은 거 뭐였어? 그 을미사변. 그다음에 항구가 죽어가지고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다. 아관천. 그래서 동청갑을아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다음에 독립협회 대한제국. 독대 이렇게.
그래서 통조림값 동처갑하라 딱대 이렇게 외웁니다. 괜찮니? 네. 순서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순서 외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도까지 적어놓고 이렇게 막 두 문자까지 만든 거야. 괜찮지? 네. 다시 돌아간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이 다 이모굴란 갑신여변이네요. 이모굴란 갑신여변입니다. 자, 근데 다 누가 진압했다? 청나라가 진압했고 이모굴란 끝나고는 개화온이었지. 개화온이라 가지고 급진개합파, 온건개합파 막 싸우다가 정부의 온건개합 노선에 불만 듣고 급진개합파가 나를 일컫다 갑신여변. 네. 근데 이것도 누가 진압했어? 청나라 부대가 진압했지. 그래서 이제 개혁하면은 역적놈이네. 그래서 이제 개하 오프 이렇게 된 거죠. 급진개합파 소멸을 하면서. 1800년대 그래서 청나라 세력이 우세했다. 1800년대는 아래쪽 1900년대는 무슨 세력이 우세해? 러시아 세력이 우세할 겁니다. 자, 일단 아까 그 농민들한테도 구사일생이고 일본한테도 구사일생이었던 거 동학농민운동. 5번에 동학농민운동. 구사일생이라서 94년 1월달이죠. 네. 94년 1월달에 누구의 봉기? 아까 누구 어떤 인물? 전봉준. 전봉준의 봉기입니다.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누가 개입해서 진압했냐면 일본군이 개입해서 진압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군이 개입해서 진압하니까 무슨 전쟁 터진 거예요? 결국 청일 전쟁 터진 거고 청나라가 원래 진압하기로 했는데 일본군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군을 진압하고요. 그리고 7번에 그래서 일본 위주의 개혁이지. 가보 개혁이라고 합니다. 7번 가보 개혁. 청일 전쟁이 일본 승리하면서 일본이 개혁을 강요했다. 그래서 가보 개혁 정부가 들어선다. 신문제, 과거제 X, 왕실 재정 분리 이런 거 다 뭐냐면은 공건적 지배질서, 그러니까 양반 세력 줄이고 그다음에 황제권 줄이고 이런 개혁이야. 위정특선 기득권, 온건 개합파 이런 세력 줄이는 거야. 신문제, 과거제 폐지되면 그렇겠죠. 온건 개합파가 세력이 줄어들겠지. 근데 뭘로 중단돼? 그래서 황제가 뭐 했습니까? 을미사변도 겪고 아간파천도 하면서 러시아 세력이 강해지니까 맞죠? 네. 자, 밑에 보면 을미사변 러시아를 그런 가보개혁 막 하고 있는 중에 뭐 했다? 삼국 간섭 이런 거 하면서 일본 멈춰야 했다 그랬지? 그래서 치를 넣어서 뭐가 들어서 을미사변 하고 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일본 세력 세지니까 고종은 뭐 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었다? 아간파천 9번이 아간파천 맞지? 러시아 세력이 다시 세졌죠. 네. 괜찮죠? 네. 러시아 세력이 세지니까 그 가보개혁 애들을 잘라가지고 아간파천 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가보개혁 애들 자르는 거라고. 네. 가보개혁 정부 잘리는 애들 다 어디 갔다?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뭐 만들었다? 만민공동. 독립협회 만들었죠. 10번이 독립협회. 10번이 독립협회 만들었는데 독립협회를 만든 인물 이름을 기억해낸다. 서재필이라고 해요. 서재필.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하면서 아까 의회 같은 거 막 열어서 연설 같은 거 하고 했댔죠. 회의 같은 거. 그 회의 이름을 12번에 만민공동회라고. 만민공동회.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하는 거지. 그래서 100점들까지 막 도축업자 이런 사람들까지 참여하고 그랬어요. 사회에서 천한 계급으로 인정되던 사람들까지. 만민공동회. 여기서는 의회 개설 같은 거 있습니다. 황제가 되기 싫어했겠죠. 의회 개설. 자주 국권운동.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라 이거야. 지금 그 아간파천 하면서 러시아 세력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본 세력이 확대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다가 정부에 의해서 됐죠. 그리고 정부의 예산에서 시킨 거는 이 정부는 13번에 대한제국정부입니다. 대한제국정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조금 눈치보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건 당연히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은 개혁이야. 대한제국을 수립한 다음에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광무개혁. 황제는 연호가 있어요. 연호가 고종 황제 연호가 광무입니다. 광무. 그래서 광무개혁. 대한국제라는 헌법을 선포합니다. 대한국제라는 헌법을 선포하고 이거는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고 러일 전쟁. 왜냐면 러일 전쟁이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겠지. 일본이 이기니까 지금 광무개혁은 뭐 등에 업고 러시아 등에 업은 개혁이잖아. 일본 세력이 이기면 러시아 등에 업은 개혁은 하기 힘들겠죠. 알았죠? 그래서 쭉 여기 나오는 건 잘 안 나와서 러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고 일사조약 같은 거 하고 외교권 박탈, 한일 합방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일 의병 운동이라든가, 내국 기록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받는다. 괜찮지?